ETF 치킨 게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S&P 500 ETF 3개가 수수료를 내렸습니다. 하루 단위로 수수료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수료 0.001% 차이가 클까요? 1억에 0.001%면 1,000원이에요. ETF 수수료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궁금하지 않나요? 자산 운용사들은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ETF 팔아서 얼마 남길까요? 시작하면서 1억에 0.001%면 고작 1,000원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덱스 S&P 500 ETF 운영 규모가 4조 원 정도라고 해요. 이 4조 원에서 이번에 낮아진 수수료 0.0062%를 곱해보면 2억 4,800만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개인 사업자의 매출이라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의 핵심 상품 매출이 2억 정도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진짜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돈을 벌기는 하는 걸까? 직원들 월급도 장난이 아닐 건데 얼마를 벌고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수료 유지가 가능할까 좀 궁금했어요. 자산운용사들 중에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사는 없어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은행은 20개가 있는데 자산운용사는 485개나 있었어요. 분기마다 숫자가 늘어나는 거 보면 이게 돈이 된다는 뜻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이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 들어가 보면 정말로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임직원 현황부터 재무 상태, 경영 지표 등등 다 볼 수 있어요. 국내 ETF 가장 대표적인 게 코덱스라서 제가 이걸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 중간부터 배너 광고가 나오는데요. 그거랑 이 영상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은 직원이 438명 정도 있어요. 대기업이라고 해도 금융, ETF 쪽이라서 전체 직원은 얼마 안 됩니다. 자, 이제 얼마를 벌고 있나 확인을 해보면 영업 수익, 즉 매출은 작년 3분기에 802억 원입니다. 1, 2, 3분기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간다라는 게 보여요. 아무래도 ETF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매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영업비용 540억 정도를 썼어요. 거기다 기타 등등 다 빼서 제일 중요한 당기순이익은 203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분기 단위니까요. 1년에 800억 정도는 순수하게 벌고 있다는 말이에요. 직원 인건비, 판관비 다 내고도 이만큼이니까요. ETF 수수료 낮춘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전체 파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요. 이 수수료를 조금 낮추더라도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연금 계좌에서 ETF를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자산운용사는 계속해서 돈을 벌 겁니다. 만약 자산운용사가 상장되어 있었다면 주식을 사고 싶거든요. 아쉽게도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왜 없는 걸까라고 GPT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도 해줍니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요즘 연금 계좌에서 S&P 500 ETF 다들 조금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적어도 100만 원씩은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도 미래를 대비해서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올해 2월부터 갑자기 수수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작년 4월에 코덱스가 수수료를 0.0099%로 낮추면서 가장 먼저 최저 수수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번 주 2월 6일에 미래에셋 타이거에서 0.0068%로 갑자기 낮췄습니다. 이렇게 1등이 바뀌는 건가 했는데 바로 하루 뒤 2월 7일 코덱스에서 또 0.0062%로 낮춘다는 발표를 합니다. 하루 단위로 이런 게 가능한가 좀 신기해요. 보통의 밑에 직원들이 기획을 하면 위로 결제를 받고 승인 나고 하는데 며칠씩 걸리는데 대놓고 다들 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안 끝나고요. 어제 2월 11일 KBL 아이즈에서 0.0047%로 낮춘다는 발표를 합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환 해지까지 포함이에요. 일주일 만에 세 군데에서 치킨 게임을 시작했으니까요. 아마 또 다른 데에서 한 번 더 낮추거나 이 세 군데 중에서도 또 한 번씩 내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아마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수수료 낮은 거 사면 되나요? 두 번째, 수수료 내릴 때마다 기존 거를 팔고 다시 사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1번에 대한 답을 하면 2번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ETF들 비교하는 사이트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ETF 체크고요. 다른 건 펀 ETF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 펀 ETF는 삼성에서 만든 거니까 그거 감안하시고요. 그만큼 광고가 더 많이 나오겠죠. 만약 미국 ETF라면 etf.com이나 ETF 채널이라는 사이트 추천합니다. 전부 다 우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사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이 절세 계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배당금 비과세, 세액공제 혜택 같은 거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 그중에서도 S&P 500을 사고 싶다고 하지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 수수료라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총보수, 수수료에서 끝나지가 않았고요. 총보수 비용 비율이라는 TER이 있고 여기에 실제로 매매 중개 수수료율이 포함된 실부담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걸 다 합친 실비용이 우리가 ETF 투자하면서 내고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ETF 체크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수수료를 낮춘 세 개를 비교해 보면 실부담 비율은 코덱스가 0.2349%, 타이거가 0.2013%, 라이즈는 0.1633%로 나옵니다. 심지어 라이즈는 어제 수수료 낮춘 거 아직 반영이 안 되었는데도 실비용이 가장 낮아요. 그럼 이것만 보면은 라이즈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라이즈가 수익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게도 실제 수익률, 과거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 최근 1년, 3년 동안 반대로 코덱스가 수익률이 제일 높았어요. 3년 기준으로 보면 타이거랑 1.3%, 라이즈랑 1.1%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시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숫자입니다. 여기에 이제부터 3개 다 수수료가 낮아졌으니까요. 이걸 반영한다면 아주 조금은 수익이 더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 S&P 500이 66.88%가 오른 거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살짝 느껴져요. 왜 이런 일이 나오는 걸까? 저도 궁금했는데 며칠 전에 세미나 함께 들으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ETF 수익률의 산출 방법을 보면 진짜 수익률은 수정 기준가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지금 주가가 아니라 수정 주가에서 분배금까지 재투자한 걸 가정한 수정 기준가를 봐야 하는데 앞에 봤던 실비용이라는 게 순자산, 그러니까 운용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매매 비용도 함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덱스 S&P 500은 순자산 최근 1년 사이에 5배 정도 증가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매매 비용이 빠르게 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매매 비용은 늘었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누적된 수익률을 보면 코덱스, 라이즈, 타이거 순서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수료가 낮아지니까 바꿔야 할까라는 말에 대해서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실제 S&P 500이랑 이 세 개 ETF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걸 팔고 다시 사는 순간 괴리율이나 매매 수수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수익이 0.1%라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1억에서 0.1% 정도 해봤자 10만 원이에요. 0.1% 뭐가 더 중요할까 이런 거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거래량이 많은 걸 사야 마음이 좀 편하고요. 결국에는 이 중에 뭘 사는가가 아니라 S&P 500, 나스닥, 개별 종목, 국내냐 미국이냐 이런 걸 어떻게 조합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어서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걸 판단해 보는 게 훨씬 더 필요하겠죠. 3년 동안 1%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이거 가지고 비교하고 있을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S&P 500 ETF 치킨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굳이 팔고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새로 산다면 수수료나 과거 수익률을 참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치킨 게임 한다고 자산운용사들 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까요. 괜히 대기업 걱정하지 말고 내 ETF 수익률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ETF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몇 개 소개했어요. 국내라면 ETF 체크랑 펀 ETF 2개 꼭 들어가 보시고요. 오늘도 역시 핵심은 S&P 500을 살 거라면 장기 투자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연금 계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0-30년 뒤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하면 소비자만 좋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뜻이니까요. 미국 주식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네요.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고요. 저와 함께 즐거운 투자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